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 삼성전자에 대한 최근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이게 특히 HBM, 그러니까 고대역 폭 메모리하고 파운더리 사업 중심으로 해서요. 상당히 좀 흥미롭고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이 리포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전망하는 건지, 또 우리가 뭘 좀 주목해서 봐야 할지 같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료에 담긴 정보들 최대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짚어보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리포트가 제일 먼저 주목하는 게 삼성전자의 2025년 3분기 실적이더라고요. 이게 시장 예상을 꽤 큰 폭으로 뛰어넘을 거다, 뭐 이런 예측인데요. 구체적인 숫자를 좀 보면 매출은 한 82조 6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9조 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전분기랑 비교하면 매출은 한 11% 늘어나는 건데 영업이익은 무려 93%나 확 뛴다는 거거든요. 기존 전망치나 뭐 시장 컨센서스라고 하죠. 그런 걸 다 훌쩍 넘는 수준인데 이렇게까지 이익이 크게 좋아진다고 보는 배경, 이게 뭘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급 전망인데요. 리포트에서는 몇 가지 좀 강력한 이유들을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눈에 띄는 게 HBM 출하량입니다.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이 보고서가 예측하는 HBM 출하량 증가율이요. 전 분기 대비해서 무려 107%에 달합니다. 107%요? 네, 이건 그냥 뭐 물량이 좀 늘어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상당히 공격적인 예측치라고 봐야죠. 시장에서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데 이게 만약 진짜로 달성된다면 HBM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위상 변화 이런 걸 좀 시사하는 신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107% 증가는 와, 정말 놀라운데요. 이게 그냥 뭐 희망사항은 아닐 테고 리포트에서는 이 수치의 근거를 뭘로 보고 있는 건가요? 좀 더 구체적인 게 있을까요? 그렇죠. 상당히 좀 대담한 예측이긴 한데 아마도 뭐 생산 수율이 좋아졌다거나 아니면 좀 공격적인 증설 계획 같은 것들을 반영한 수치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실제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어쨌든 리포트는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동력이고요. 두 번째 동력으로는 그 모바일 디램 가격이 크게 오른다는 점을 꼽고 있어요. 스마트폰 같은 데 주로 들어가는 이 모바일 디램 평균 판매 가격 ASP가 전분기보다 한 15%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하거든요. 15%요? 네. 이 가격 상승이 전체 디램 사업의 수익성을 크게 끌어올릴 거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HBM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실적 개선에는 꽤 큰 기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쪽,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말고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 위탁 생산 쪽에서도 좀 좋은 흐름이 보입니다. 자체 개발한 모바일 AP, 그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이죠. 엑시노스 2500 신제품 효과랑 카메라에 들어가는 CIS, 이미지 센서 판매가 늘면서 이쪽 부문 영업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들 걸로 보고 있어요. 이전 분기보다 적자 규모가 한 1조 6천억 원 수준으로 개선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전체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태는 요인입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HBM 출하량이 확 늘고 모바일 디램 가격도 크게 오르고 그리고 비메모리 적자 폭도 줄어든다.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져서 3분기에 9조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낼 거다. 이런 전망이군요. 맞습니다. 특히 여기서 HBM 출하량 107% 증가. 이건 단순히 숫자 이상으로 삼성이 HBM 시장 경쟁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반격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서 더 주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랄까, 공급 능력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자신감을 좀 내비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리포트에서는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사업 부문별로 예상 영업이익도 제시했던데요.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핵심만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여러 사업부 실적이 다 좋아질 걸로 보긴 하는데 역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반도체 부문, 그러니까 DS 사업부입니다. 여기서만 4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하는데요.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737%. 그러니까 737%요? 7배가 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7배 넘게 급증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HBM하고 D램 가격 효과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와, 7배 이상 증가라니 정말 반도체 경기가 확 돌아서는 걸 보여주는 숫자네요. 다른 사업부들은 좀 어떤가요? 간략하게라도. 디스플레이 쪽 SDC도 한 1조 3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55%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부 MXW는 3조 2천억 원으로 소폭 3% 증가.
그리고 가전적인 VDDA는 3천억 원 정도로 한 35% 증가를 예상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긴 하는데 역시 핵심 동력은 반도체다. 이 점이 명확하게 보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3분기 실적 전망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리포트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은데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넘어가 보죠. HBM 다음 세대인 HBM4하고 파운드리 사업 이야기.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여기서 진짜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단기 실적 회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는 이 두 가지 HBM4와 파운드리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리포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HBM4부터 좀 볼까요? 리포트는 삼성전자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원시 나노 공정 기반 D램 이걸 활용한 HBM4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해요. 그 근거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그 기반이 되는 원시 나노 D램 자체의 성능하고 수율, 그러니까 불량업수 잘 만드는 비율이죠. 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 둘째는 HBM을 만드는 후공정 기술의 수율도 같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최종 HBM4 제품 성능이 우수할 거다. 이런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 HBM3나 HBM3E에서는 경쟁사보다 좀 아쉽다는 평가도 있었잖아요. 근데 HBM4에서는 확실히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리포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까지 기대하고 있나요? 네, 상당히 구체적인 예측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거의 절대 강자죠.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플랫폼 루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HBM 물량 중에서 삼성전자 HBM4 점유율이 최대 3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30%면 와, 이거 정말 높은 수치 아닌가요? 지금 HBM 시장은 SK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고 마이크론도 막 꽂혀오고 있는데 신제품에서 단번에 30%를 가져온다는 게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리포트에서 좀 더 구체적인 근거 같은 걸 제시하나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아직 그 실제 제품 성능하고 안정성을 검증하는 최종 관문, 퀄 테스트라고 하죠. 이게 남아있어서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리포트는 몇 가지 좀 긍정적인 신호들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우선 이전 세대인 HBM3E에서 일부 좀 얘기 나왔던 발열이라던가 성능 관련 이슈 있잖아요. 네네, 있었죠. 그게 현재 개발 중인 HBM4 시제품에서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그 대역 폭 성능이 약 2.4 TBS, 그러니까 초당 테라바이트 수준에 달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경쟁사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좀 우위를 보일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런 어떤 기술적인 자신감을 바탕으로 30% 점유율 목표를 제시하는 거죠. 물론 말씀하신 대로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만 리포트는 삼성이 HBM4를 통해서 기술 리더십을 좀 회복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HBM3에서의 부진을 딛고 HBM4에서 정말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엔비디아의 최종 선택이 어떻게 될지 시장 관심이 진짜 집중되겠는데요. 자, 그럼 다른 한 축인 파운드리 사업은 어떻습니까? 이쪽도 기대감이 좀 커 보이던데요? 그렇습니다.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 역시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이른바 턴어라운드를 이어갈 거다. 이렇게 리포트는 전망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 제시하는 게 바로 신규 대형 고객 확보입니다. 기존 고객인 테슬라나 애플 외에요. 그 통신칩 분야의 세계적인 강자죠. 퀄컴. 이 퀄컴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했다는 점을 이 리포트는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퀄컴이요? 네, 과거에 삼성 파운드리가 수율 문제 같은 걸로 좀 대형 고객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퀄컴 수주는 이런 우려를 상당히 좀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퀄컴을 다시 고객으로 잡았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크겠네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한 번 물량받는 거 말고 앞으로 계속 맡길 만큼 삼성 파운드리의 어떤 기술력이나 생산 안정성 이런 걸 신뢰하게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리포트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나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리포트는 퀄컴 수주를 단순하게 일회성 이벤트로 보는 게 아니라 삼성 파운드리의 기술력이나 양산 능력이 시장에서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물론 앞으로 퀄컴의 다음 세대 칩을 문제없이 잘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 애플이나 다른 큰 고객들의 첨단 공정 물량까지 다시 가져올 수 있을지 이게 궁극적인 과제겠죠. 하지만 리포트는 일단 퀄컴 확보를 통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HBM4에서 기술 경쟁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보이고 파운드리에서는 퀄컴 같은 큰 고객을 다시 잡았다.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삼성전자의 중장기 성장 스토리를 이끌어갈 핵심 축이다. 이런 얘기군요. 네, 정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메모리 시황 개선 덕분에 실적이 확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두 가지 사업에서의 성과가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분석들을 다 종합해서 리포트는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하고 목표 주가도 제시했을 텐데요.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보다 좀 올려서 9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 안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주식이다. 즉 최선호주, 탑픽 의견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올린 근거는 뭘까요? 아무래도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판단이 좀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리포트는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좀 싸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쭉 설명드렸던 HBM이나 파운드리에서의 경쟁력 회복 가능성이 아직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그 주가 순자산 비율, PB라는 지표를 근거로 드는데요. 삼성전자의 과거 2000년 이후 평균 PB가 한 1.5배 정도였는데 지금은 1.2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에 비해서도 주가가 낮다. 이런 분석이죠. 아하. 따라서 리포트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첫째는 곧 발표될 3분기 실적이 뚜렷하게 반등하는 모습, 둘째는 파운드리 쪽에서 퀄컴이라는 큰 고객을 잡았다는 뉴스, 그리고 셋째는 차세대 HBM인 HBM4에 대한 기대감, 특히 그 엔비디아 안에서의 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저평가 상태가 해소되는 거랑 성장 기대감이 부각되는 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이 리포트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리포트는요, 일부 투자자분들이 과거, 특히 HBM3 같은 데서 삼성전자가 보여줬던 모습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여전히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 점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연말이 다가올수록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세 가지 핵심 요소 있죠. 일시나노 디램 기반의 기술력, HB4의 경쟁력, 그리고 파운드리 신규 고객 확보, 여기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점차 기대감으로 바뀔 거다라는 기존의 긍정적인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삼성전자의 잠재력을 100% 믿지는 못하고 있지만 점차 현실화되는 성과들을 보면서 인식이 바뀔 거다. 뭐 이런 전망인 거죠. 종합해보면 단기적으로는 HBM 출하량 폭증하고 모바일 D램 가격 상승 때문에 3분기 실적이 확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HBM4 기술 경쟁력이랑 파운드리 고객 확보, 이게 성장 스토리가 된다는 거군요. 그리고 현재 주가는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아직 다 반영 못하고 있어서 상승 여력이 있다. 이게 리포트의 주된 주장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다만 뭐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이 리포트의 긍정적인 전망은 결국 삼성전자가 마주한 기술적인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잘 해결하고 또 목표로 하는 시정 점유율을 실제로 달성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HBM4가 최종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핵심 고객사에 아주 까다로운 인증 테스트를 통과하는지, 그리고 퀄컴 같은 대형 고객을 위한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을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리포트의 예측이 현실이 될지를 가늠할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결국 리포트의 장밋빛 전망이 현실이 되려면 넘어야 할 기술적인 허들도 있고 또 치열한 시장 경쟁도 이겨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셈이네요. 앞으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꾸준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현재 상황과 또 미래 전망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네요. 네, 이 분석이 삼성전자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HBM4하고 파운드리 신규 고객 확보,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